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 아마 TV조선에서 방송을 했었던 아내의 맛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종영을 했었죠. 유종의 미를 거둬가지고 아름답게 끝났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좀 논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의 맛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한 부부가 나와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그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프로그램의 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 중에 한 사람이 함소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잘 몰랐는데 결혼하신 분이 굉장히 좀 어려요. 남자분인데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집안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집안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맛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시아버지가 어떻다, 집을 어떻게 해줬다, 막 그 부유한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나 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조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 부유한 모습, 그 뭔가 대단한 모습이 조작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휘재 씨입니다. 이휘재 씨 같은 경우는 아내의 맛 프로그램의 MC를 맡았었는데요. 근데 이휘재 씨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휘재 씨가 맡고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중 라이브인가 연예인들의 뉴스를 다루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번에 아내의 맛 종영에 대한 얘기를 또 다루게 된 겁니다. 연중 라이브에서 이휘재 씨가 함소원 씨에게 일침을 놨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함소원 씨와 관련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휘재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010년도에 다음과 같은 단독 보도가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함소원 씨가 중국의 사교계 왕자와 핑크빛 열애 중이라는 거죠. 그간의 풍문들은 잊어라, 드넓은 대륙 스케일의 풍문이라고 하면서 재벌가가 미녀를 꼬셨다라고 해서 함소원 씨와 저기 장웨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두 사람의 사진도 공개가 됐고요. 인적 사항까지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상대방 남자가 지금 보니까 81년생인 장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슨 람보르기니의 왕자 8명 중에 한 명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핑크빛 열애를 하셨던 두 분의 사이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는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제가 조금 더 찾다 보니까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저렇게 열애를 시작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4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함소원 씨가 재벌 남친과 끝내 결별을 했다는 것이고, 수백억 이별 선물까지도 거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이별을 할 때 이별 선물로 베이징의 최고급 아파트인 인타이 중신을 선물로 주려고 했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장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소원 씨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내 거절을 했고, 근데 끝까지 자기가 물러서지 않아가지고 결국 인타이 중신 그것만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이 함소원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줏대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기사를 제가 유심하게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인타이 중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시그니엘 같은 엄청난 아파트인 거겠죠. 그거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인증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사진 하나 없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논란이 터지겠습니까? 야, 이거 뻥 아니야? 뭔가 좀 과장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이 터져 나왔죠. 전 남친, 즉 장웨이에 대한 조작설이 불거졌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중국 포털 사이트에 장웨이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은 함소원과 중국 부부의 열애서는 2010년도 9월 15일 중국에서 처음 보도가 된대요. 근데 그것도 뭐라는 겁니까? 한국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중국의 부자다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중국 언론들은 침묵하는 거예요.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한국에 나온 보도를 지금 토대로 해가지고 인용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뭐냐면, 헤어질 때 이제 이유가 장애가 정계에 진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나 봐요. 근데 현지 언론상에서는 그 이름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함소원이 언급할 때만 장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계에 진출한다라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중국 언론에는 장애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정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계에 진출했다라고 한다면 이름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 중국 부자인 것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인데 이름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묘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장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는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 등장을 하냐? 장애이 알고 봤더니 재벌 2세라고 하는 중국 드라마 속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라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함소원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대보와 열애설이 사실이냐? 라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맞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사귀었었는데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열애를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의혹처럼 전 남친
남친과 관련된 얘기가 주작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야, 사람이 저렇게 진짜 뻔뻔스럽게 거짓말할 수 있구나. 정말 저는 소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과 관련된 문제 끊이지가 않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거와 관련된 논란이 터진 겁니다. 자, 2019년도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사람과 10억 회원제 클럽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진화라는 분인데 굉장히 어린 것 같습니다. 얼굴도 뭐 잘생겼죠, 그렇죠? 나이차도 조금 나는 것 같긴 한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재벌을 사귀어 봤는데 뭐 다시 또 강조를 하죠, 그렇죠? 현재 지금 만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클럽에서 만났는데 회원제 클럽이라는 겁니다. 회원권 가격만 하더라도 5억에서 10억 가까이가 한대요. 저렇게 이제 두 분의 사연이 소개가 됐고 그리고 두 분이 실제로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어디에 이제 출연한 거예요? TV조선의 아내의 맛에 출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맛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조작 논란이 터져 나왔죠. 자, 방송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파파의 개인 별장이다 라고 해가지고 시아버지의 별장이다 라고 소개가 되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뭐였다라는 겁니까? 에어비앤비 숙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부모가 사줬다라고 하는 집 역시 2017년도부터 함소원 씨의 집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있고요. 시어머니가 중국에 사는 자신의 만내동생과 전화 통화한 것처럼 나왔지만 그 상대가 실제로는 함소원 씨였다 이런 식의 지금 내용까지도 나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서 결국에 함소원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함소원 씨는 그거를 과장된 연출이다라고 하면서 잘못을 시인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남친도 마찬가지로 주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함소원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이번에 이 사연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함소원 씨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소원의 삶인데 함소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소원 씨가 함소원 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리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누군가의 연인 무슨 뭐 재벌집에 무슨 뭐 여자다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무슨 뭐 시집을 간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미지에 갇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금 함소원 씨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일침을 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휘재 씨입니다. 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소원 주작 논란에 대해 가지고 이휘재 씨가 일침을 놨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피해자이기도 한 이휘재 씨가 소식을 전하고 난 뒤에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 것 같다. 솔직히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대요. 저는 사실 이휘재 씨의 저 발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휘재 씨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 함소원 씨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크게 이휘재 씨나 함소원 씨나 다르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저 글을 쓰신 분은 이휘재 씨를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휘재 씨가 피해자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맛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휘재 씨가 MC를 맡았었는데 이휘재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층간소음 논란뿐만 아니라 아내와 관련돼 가지고 수많은 논란들이 터져 나왔고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램에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뭐 이런 사람을 과연 우리가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휘재 씨가 됐건 함소원 씨가 됐건 이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인데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이휘재 씨도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던 사건들,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피해들을 감추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계속 감추다가 이휘재 씨가 됐건 아내가 됐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자기들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사로운 문제들을 계속해 가지고 감추다가 결국에는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터져 나와가지고 이번에 논란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함소원 씨가 됐건 이휘재 씨가 됐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휘재 씨가 저 개인적으로는 저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냥 담담하게 정보만 전달해 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글쎄요, 저는 이번에 함소원 씨와 관련된 조작 논란을 쭉 한번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허영심에 찌들게 된다면은 저 정도 수준까지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정말 글자 그대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과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함소원 씨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가 무엇이고 우리 삶에서 가짜가 무엇인지 그거를 진실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본인밖에 없을 테니까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